강원도 내 수련병원 전공의 10명 중 8명이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전공의들이 잇따라 이탈하면서 응급실 운영부터 수술, 외래진료 등 의료 공백이 우려됩니다. 양양국제공항의 전기 노선이 모두 끊기면서 공항 활성화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거점 항공사인 플라이강원 매각이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달 말쯤 최종 매각 여부가 결정됩니다. 영월 분덕제 동굴이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큰 석회암 동굴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문화재청은 분덕제 동굴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월 최대 20만 원을 한시적으로 특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의사들의 반발이 전국적으로 일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에서도 전공의 80%가 사직서를 냈습니다. 전공의들이 환자들을 방치하고 병원을 떠나자 응급치료와 수술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일단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진료 차질에 대응할 방침입니다. 보도에 전소연 기자입니다. 춘천 강원대학교 병원입니다. 21일까지 전공의 101명 중 79명이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전공의가 떠난 병원 현장은 혼란스럽습니다. 파업해가지고 교수님 혼자 해가지고 10분의 이야기였는데 지금 30분이 지났잖아. 그래서 물어보니까 아직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 정해진 예약 시간은 있으나 만화인데다 중증이 아니면 수술도 어렵습니다. 마지막이래요. 물어봤어. 조사한테 물어봤지. 없어요. 안 받으니까. 21일 기준 강원도 내 수련병원 9곳의 전공의 313명이 사직서를 냈습니다. 전체의 81% 수준입니다.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로 인해 응급실에도 차질이 생겼습니다. 응급의료 체계 유지에 따라서 이제 좀 중증 환자 중심으로 진료하고요. 만약에 경증인 경우에는 2차 병원이나 이런 곳으로 좀 권유드리고 있고요. 전공의들이 떠난 자리를 당장은 교수 인력으로 버티고는 있지만 언제 의료 대란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교수님들이 당직 체계에 다 해가지고 투입되고 계십니다. 교수님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시고요. 지금 의료 공백이 현실화되자 강원자치도는 비상진료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보건소, 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의 진료 시간을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국군병원 응급실도 민간인에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의대증원 발표에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으로 저항하면서 애꿎은 환자들만 벼랑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적막했던 양양국제공항에 전세기가 오가며 모처럼 활기가 돌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전기 노선이 모두 끊기면서 양양공항 활성화는 여전히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특히 거점 항공사인 플라이강원 최종 매각 여부가 관심입니다. 최성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제선 입국장 문이 열리자 관광객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옵니다. 21일 베트남 항공 전세기를 이용해 양양국제공항에 들어온 탑승객은 약 170명. 대부분 국내 관광객들로 양양을 출발해 3박 5일 동안 베트남 나트랑과 달랏을 여행하고 돌아온 겁니다. 인천공항까지 가려면 최소한도로 여기서 4시간 전, 그리고 공항에 3시간 전 도착, 한 7시간을 대기해야 된다는 그 불편함이 너무너무 많았는데 이번에 이제 가까운 곳에 양양공항에 전세기가 떠가지고 편안하게 갔다 올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이날 베트남 나트랑으로 출국한 관광객도 160명이 넘습니다. 양양공항에서 베트남 나트랑과 다낭을 오가는 전세기는 다음 달 3일까지 운영됩니다. 이어 3월과 4월에도 필리핀 마닐라에서 양양공항을 잇는 전세기가 8차례 운항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국제선 전기 노선은 1년 가까이, 국내선도 벌써 9개월 넘게 운항이 중단돼 공항 활성화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지역 거점 항공사 플라이강원의 매각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공개 경쟁 입찰은 유찰됐고 12월 2차 공개 매각도 기업 한 곳이 응찰했지만 최종 자금 조달 계획을 제출하지 않아 취소됐습니다.
플라이강원은 현재 복수의 기업이 매각 주관사에 인수의향서를 제출했고 또 다른 기업들과도 인수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서울회생법원이 오는 29일까지 인수자와 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보고할 것을 요구해 결과가 주목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역시 플라이강원 기업 회생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20일 법무부에 양양국제공항의 무사증 입국 허가제를 내년까지 1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단체 관광을 오는 외국인이 비자 없이 입국해 일정 기간 체류할 수 있는 이른바 무사증 입국 허가제를 통해 양양공항을 활성화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회생에서 발전망으로 해서 이렇게 발전하는 게 가장 최적의 대안이고 양양 제주하고 나머지는 밤에는 외국으로 갔다 오고 그런 노선을 지금 찾고 노선을 할 수 있는 대시 항공사들을 이렇게 유치해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양국제공항 유일의 거점 항공사인 플라이강원. 기업 매각을 통해 다시 정상 운영될지 지역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속초 설악동 일대에 46cm가 넘는 폭설이 쏟아지면서 동해안 지자체들이 긴급 제설 작업에 나섰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21일 오후 3시까지 내린 눈의 양은 향로봉이 52.4cm로 가장 많았고 속초 설악동 46.5cm, 강릉 성산면 35.1cm, 대관령 26.2cm 등을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눈이 쏟아지면서 이날 오전 6시 30분쯤 삼척시 자원동 삼척중학교 인근 도로에서 눈길에 미끄러진 화물차가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는 전날부터 눈길 교통사고 14건이 발생해 9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강릉시와 속초시 등 동해안 지자체들은 장비와 인력 등을 동원해 주요 간선도로와 마을길 제설 작업을 벌였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동해안과 산지에 23일까지, 강원 내륙은 22일 오전까지 눈 또는 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영월에서 분덕제 터널 공사 중 우연히 동굴이 발견됐습니다. 조사해보니 우리나라에서 3번째로 큰 석회암 동굴이었는데요. 오랜 세월이 만들어낸 신비로운 기암 괴석이 가득해 천연기념물로 지정됐습니다. 향후 활용 방안을 이다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월 시가지와 북면 마차리를 오가는 군도 9호선 정상에 우뚝 솟은 고개가 분덕제입니다. 해발 472m의 고지대의 길도 험해 지난 2021년 터널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총 길이 1.8km에 달하는 석회암 동굴이 발견됐습니다. 석회암 동굴로는 우리나라에서 3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동굴 내부에는 수억 년에 걸쳐 빚어진 퇴적물이 가득합니다. 중력을 무시한 채 사방으로 뻗은 곡석과 마치 고드름처럼 천정에 달린 종유석, 빨대처럼 생긴 종유관 등 신비하고 웅장한 풍경에 감탄사가 절로 나옵니다. 문화재청은 분덕제 터널의 학술 가치가 뛰어나다고 보고 지난 19일 국가지정 천연기념물로 지정했습니다. 공사 중에 보호 조치된 동굴이 국가지정 유산이 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분덕제 동굴 탐사를 맡은 사단법인 한국동굴연구소는 중력 방향을 무시하고 여러 형태로 성장하는 곡석이 국내에서 처음 발견돼 희소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문화재청은 영월군과 협력해 분덕제 동굴의 체계적인 관리와 보존 계획을 준비 중입니다. 영월군은 동굴이 발견되면서 터널 건설은 무산됐지만 새로운 관광자원 확보를 통한 지역 활성화 방안을 구상 중입니다. 주민들께서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동굴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그 부분도 함께 고민할 계획입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이제 주민들 다양한 의견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영월군은 지난 1969년 또 다른 석회암 동굴인 고시굴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분덕제 동굴이 지역 관광을 견인하는 새로운 마중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저소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 신청을 오는 26일부터 접수합니다. 지원금은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인데요.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34세 무주택 청년 중
임차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 거주자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부모 포함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이 100%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청약 통장 가입도 필수입니다. 한국 케이블 TV 방송협회와 대한적십자사가 21일 사회공헌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업무 협약에 따라 양사는 지역 재난방송 송출과 나눔 기부 문화 확산, 긴급 구호 활동 등에 협력해 나가기로 했는데요. 특히 케이블 TV 방송협회는 인도주의 활동 참여 독려를 위해 전 회원사들과 함께 ARS 적십자 회비 모금 캠페인 홍보 등에 나설 예정입니다. 황희만 한국 케이블 TV 방송협회장은 지역사회 인프라를 활용해 미디어 영역에서 할 수 있는 소임을 다하겠다라고 말했고,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은 방송을 통한 생명 구호와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협회와 회원사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21일 강원생명과학고에서 2024년 발주 계획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도내 기업의 판로 확대와 공정한 계약 문화 확립을 위해 마련됐는데요. 올해 도교육청과 산하교육지원청의 공사 물품 용역 발주 계획은 1,400건, 4천억 원 규모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도내 고등학교 진학 담당 교원 550여 명을 대상으로 1차 대입 역량 강화 연수를 진행합니다. 이번 연수에서는 2025학년도 대입 변화와 이해를 시작으로 지난해 대입 결과 분석 등이 진행되는데요. 도교육청은 올해부터 1, 2학년 진학 담당 교원을 대상으로도 연수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평창군의원 의정활동비가 기존 월 11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40만 원 인상됩니다. 평창군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21일 2차 회의를 열고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평창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의정비 지급 기준을 150만 원으로 최종 의결했는데요. 위원회는 지난 1월 열린 1차 회의에서 지급 기준을 150만 원으로 잠정 결정하고 여론조사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응답자 500명 중 280명, 56%가 인상에 대해 적정하다고 응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평창군의회는 심의위 결과를 통보받아 다음 달 개회하는 임시회에서 관련 조례를 개정할 예정입니다. 횡성군과 횡성대성병원은 21일 군청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체 검사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시 필수 사항인 마약 검사를 위해 횡성대성병원이 저렴하고 신속한 출장 검사를 진행해 외국인 등록 절차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횡성군은 이번 협약에 따라 계절근로자가 검사를 위해 거리가 먼 의료기관을 찾아야 했던 불편이 해소되고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 기관은 또 횡성군이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여성 농업인 대상포진 예방접종과 골격계 질환 특수 건강검진 등 의료 서비스 제공에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